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은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문법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는 주어 자리, 서술어 자리, 목적어 자리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형식으로 배웠고요. 모든 형식의 시작은 주어죠. 주어 다음 동사라고 불리는 서술어가 옵니다. 영어는 이처럼 각자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한국어는 주어를 바꿔도 사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안 됩니다. 주어가 언제나 맨 앞에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네가 그걸 그렇게 어지럽혀 놓아서 내가 밟고 넘어지게 한 바람에 그 귀걸이를 찾게 한 것은 정말 잘했어. 이 문장의 주어 부분은 앞에 검은 문장으로 길게 쓴 말입니다. 전체가 주어로 볼 수는 없지만 영어로 치면 전부 주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주어가 너무나 길죠, 지금. 그런데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하듯이 주어가 길어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이와는 달리 영어는 중요한 내용, 강조되는 내용이 앞에 가야 하고 각자 자리도 잘 맞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너무 긴 주어는 뒤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뒤로 보내면 영어의 시작은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주어로 시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어는 뒤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원어민들은 헷갈리는 거죠. 뭐야, 명령문이야? 의문문이야? 주어가 왜 없어?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가짜 주어 it을 세워줍니다. 문장 구조가 중요한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 주어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이라고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주어는 가짜니까요. 이 문장을 먼저 볼게요.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있고 좀 길다, 헷갈린다 싶으면 일단 전치사부터 찾아서 괄호를 쳐보세요. 제가 문법 커리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이죠. with는 전치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와 함께 괄호치고 일단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is는 확실한 동사이니까 서술어고 to play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려면 to 부정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어야겠죠. 뜻도 놀다라는 동사에서 노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럼 주어가 될 수 있죠. 주어는 명사만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fun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됩니다. 해석은 그 강아지와 노는 것은 즐겁다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조금 기니까 가주어, 진주어를 써볼게요. 이 주어를 뒤로 넘기고 남는 자리에 it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해석은 같습니다. it은 해석하지 마시고 그 강아지와 노는 것은 즐겁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죠. 이 한 문장을 가주어, 진주어 문법책에서 딱 본다면 그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 문장을 본다면 아마 구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주어인지 진주어인지 사실 조금만 레벨이 업되시면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상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미 나온 다른 명사를 받는 지시 대명사란 말이죠. 그래서 잘 몰라서 만약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고 나면 의미상 이상해질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의미상 이걸 가주어라고 알 수 있다면 사실 이 정도의 초보 문법은 거의 마스터하신 겁니다. 다음 방법은 문법상의 오류입니다. 가주어는 완벽한 문장의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 문장은 명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하나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럼요, 그냥 구분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일단은 it,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시고요. 그것은 즐겁다.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 해서 라고 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하셔도 일단 됩니다. 당장 시험이 아니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괜찮아요. 다른 문법 내용처럼 이제부터 이건 무조건 찾아내세요. 이게 아니고요. 가주어, 진주어는 영어 문법이 늘면 나중에 저절로 보여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살펴볼게요.
이거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놀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놀기를 원하는 건 바로 나 주어입니다. to play가 목적어인 삼형식입니다. 을을 붙여주시고 나는 놀기를 원한다. 그럼 이 문장은 뭘까요? you가 추가되었죠. I는 주어, want는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오형식이에요. 이거는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놀기를 원하는데 내가 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놀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니까요. 이때 you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우리 주어가 뭐예요? 서술어를 하는 주체예요. 여기 want를 하는 주어는 내가 맞아요. 원하는 건 내가 맞거든요. 그럼 play는 누가 해요? 바로 you가 하는 거예요. 모든 서술어는 그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체가 있겠죠. 다만 그게 문장의 주어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예시를 볼게요. 이 문장 사실 굉장히 내신 시험에서 좋아하는데 it for to 구문이라고도 하죠. 이게 왜 그렇냐면 지금까지 배운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가 다 들어있어요. 볼게요. 먼저 가주어 it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라고 해석 안 하죠. 물론 모르시면 해도 된다고 했지만요. 그럼 그냥 쉽다. 뭐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뒤에 투부정사가 진주어니까 있는 이가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푸는 것은 그럼 중간에 for Mary가 남았죠. 저희 배운 대로 하면 for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랑 같이 괄호 칩니다. 그런데 이때 for는 뭐뭐를 위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명색이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이가 붙여주셔야 합니다. 전치사 뜻은 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얘가 왜 의미상의 주어냐고 하면 실제 이 문장의 주어인 to solve, 즉 문제 푸는 것의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는 바로 그 주어인 거죠. 실제 이 문장의 주어는 문제를 푸는 것, 이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의 주체가 또 있는 거죠. 이 문장의 주어는 아니지만 그게 바로 메리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의미상의 주어도 주체인 주어니까요. 물론 이 문장의 실제 주어는 아니지만 있는 이가 꼭 붙여주시면 해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다. 메리가 문제를 푸는 것은 얘가 주어지만 문제를 푸는 것은 또 메리입니다. 의미상으로 주어인 거죠.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문법은 언제나 설명이 끝이 아니고요. 연습과 훈련을 해야 진짜 낼 것이 됩니다. 다른 영문법 영상 재생 목록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